저는 올해 62살 김정호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 미영이를 떠나보낸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녀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 서점 문을 열고 책장 사이를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마음 한편은 늘 공허합니다. 서점은 아내와 함께 젊은 시절부터 꾸려온 소중한 공간입니다.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이곳은 단골 손님들이 가족처럼 드나드는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형 서점과 온라인 쇼핑몰에 밀려 찾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책장마다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5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집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녀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 커피 끓는 향기, 창문을 여는 바람 소리까지 모든 것이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계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립니다. 서점 뒤편에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차를 끓여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먼지만 쌓여 있지만 가끔 그곳에 앉아 아내를 그리워합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고 창가의 화분은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서점 문을 열고 저녁 9시에 문을 닫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지만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조차 표면적이었고 진정한 소통은 아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화요일 오후 한 여성이 서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아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작은 가방을 든 그녀는 조용히 문 앞 코너를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며 슬쩍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어딘가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혼자 지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신중함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문학 코너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박완서 소설집을 꺼내 펼쳐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좋은 책을 고르고 계시는군요. 박완서 선생님의 작품은 정말 마음을 울리죠.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요즘 마음이 복잡해서 좋은 책을 찾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몇 권의 책을 더 추천해드렸습니다. 신경숙의 소설과 정호승의 시집도 함께 권해드렸습니다. 그녀는 감사하다며 3권을 골라 계산대로 왔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은숙이었고 근처 동네에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4년 전에 암으로 떠나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후에도 서점 안에는 그녀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 같은 감정이 가슴 한편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녀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은숙 씨는 일주일에 2~3번씩 서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사러 왔지만 점차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녀는 퇴직한 중학교 국어교사였고 평생 문학을 사랑해온 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은숙 씨는 자신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과 두려움이 교차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집안의 정적이 견디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 역시 같은 경험을 하고 있어서 그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은숙 씨가 서점에 왔을 때 저는 책장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책을 정리하며 우리는 각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문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그날 은숙 씨가 직접 만든 호두 파이를 가져왔습니다. 서점 뒤편 작은 공간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파이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아내가 만들어주던 간식이 생각났지만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은숙 씨는 요리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요리할 맛이 나지 않지만 그래도 가끔 무언가를 만들어 먹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요리를 전혀 못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밥이 그리워 매일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말하자 그녀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후로 은숙 씨는 가끔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볶음밥 같은 소박한 음식들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은숙 씨는 서점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책 정리를 하고 손님들에게 책을 추천해주기도 했습니다. 교사 출신답게 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손님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은숙 씨가 제안했습니다. 서점에서 작은 문학 모임을 열어보자고 했습니다. 그 모임은 지역 주민들이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모임은 활기를 띠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모임에는 5명이 참석했습니다. 은숙 씨가 선정한 기문의 소설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은숙 씨는 교사 경험을 살려 토론을 이끌어갔고 저는 차와 간단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모임에는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윤동주의 시집을 함께 읽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시를 낭송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젊은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모습은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은숙 씨는 교사 경험을 살려 모임을 이끌어갔고 저는 서점 운영 노하우로 뒷받침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모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을 고르고 장소를 꾸미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깊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난 후 우리는 서점에 혼자 남아 정리를 했습니다. 은숙 씨가 의자를 정리하고 저는 찻잔을 치우며 그날의 모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았다며 서로 기뻐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흐르는 특별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서점은 더욱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은숙 씨가 가져온 작은 화분들이 창가를 장식했고 그녀가 끓여준 차 향기가 서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변화를 눈치채고 서점이 예전보다 활기차졌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저녁 은숙 씨와 저는 서점 문을 닫고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각자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교직 생활의 추억을 들려주었고 저는 서점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했습니다. 은숙 씨는 젊은 시절 문학을 전공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교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문학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문학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이 큰 보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출판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들려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서점을 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책을 좋아해서 함께 서점을 꾸려나갔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숙 씨가 말했습니다. 정호 씨 덕분에 요즘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눈길을 조심히 걸으며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면서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노는 느낌이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은숙 씨는 거의 매일 서점에 나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만든 음식을 함께 먹고 좋은 책을 추천하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문학 모임도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열리는 모임에는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책을 통해 소통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함께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주말마다 공원 산책을 하고 영화관에 가고 시장을 구경하며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은숙 씨는 요리를 좋아했고 저는 요리를 잘 못했지만 그녀가 가르쳐준 레시피로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함께 만든 음식은 우리 사이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은숙 씨가 직접 만든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에 감탄하며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욱 깊이 나누었습니다. 봄이 되면서 서점 주변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은숙 씨와 함께 벚꽃 구경을 나가며 우리는 서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며 새로운 관계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급하지 않게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은 젊은 시절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우리는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은숙 씨는 언젠가 작은 카페를 열어서 사람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점을 더욱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행사를 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꿈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에도 시련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식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은숙 씨의 딸이 미국에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살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 소식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숙 씨의 딸 지영이는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이혼을 하면서 혼자가 된 상황에서 어머니가 걱정되어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서로를 돌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은숙 씨는 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우리 사이에 생길 거리감과 이별의 가능성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혼자 사는 것을 걱정하며 함께 미국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새로 찾은 사랑 사이에서 그녀는 힘든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저 역시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웠지만 그녀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점에서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두려움과 기대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은숙 씨는 딸을 사랑하지만 이제 막 찾은 행복을 포기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이와 만난 자리에서 저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딸의 마음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숙 씨가 한국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는 것도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지영이는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이별의 아픔을 미리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잊지 않고 마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거리가 멀어져도 마음만은 가까이 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은숙 씨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 미국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한국에 남아야 하는지 결정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녀가 떠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서점의 분위기도 무거워졌습니다. 문학 모임 참가자들도 우리의 상황을 눈치채고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는 각자의 마음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결국 은숙 씨는 딸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출국 전날 밤 우리는 서점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책들을 함께 정리하며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읽었던 시집을 펼쳐보며 서로에게 시를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정호 씨와 함께한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공항에서의 작별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은숙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호 씨와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출국장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 후 서점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은숙 씨와의 추억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작은 화분과 책들은 여전히 서점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된 서점은 예전보다 더 적막했지만 그녀와의 기억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은숙 씨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저를 그리워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답장을 보내며 서점 근황을 전했습니다. 편지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은숙 씨는 미국에서도 한국 문학을 읽으며 저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문학 모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그녀가 없는 서점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뜻밖의 소식이 왔습니다. 은숙 씨가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의 결혼으로 더 이상 함께 살 필요가 없어졌다고 했고, 무엇보다 한국과 저를 그리워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은숙 씨를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1년 동안 보지 못한 그녀는 조금 야위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으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떠나지 않겠다며 웃었습니다. 서점으로 돌아온 은숙 씨는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을 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떠나지 않겠다며 웃었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그녀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문학 모임 참가자들도 은숙 씨의 복귀를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녀가 없는 동안 모임이 예전 같지 않았다고 모두들 말했습니다. 은숙 씨가 돌아온 후 모임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그해 가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서점 단골 손님들과 가족들이 참석한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습니다. 서로의 남은 인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서점에서 열렸습니다. 책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었고 문학 모임 참가자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은숙 씨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저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결혼이지만 설렘은 젊은 시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점을 함께 운영하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숙 씨가 추천하는 책들은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고 그녀가 만든 차와 간식은 서점을 더욱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매일 아침 함께 서점 문을 열고 저녁에는 함께 문을 닫는 일상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요즘 우리는 작은 독서 모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서점에서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은숙 씨의 교사 경험과 제 서점 운영 노하우가 합쳐져 알찬 모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으며 천천히 사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르지만 깊이와 안정감이 있는 사랑입니다. 과거의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사랑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나가고 독서 모임을 운영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책과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책을 만나듯 우리도 매일 서로의 새로운 면을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점에서 글쓰기 강좌도 시작했습니다. 은숙 씨가 강사를 맡아 지역 주민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었다고 해서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도 서점에는 따뜻한 차 향기가 가득하고 은숙 씨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늦게 찾은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외로움을 느끼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으며 진정한 행복은 언제든 우리 곁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